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3일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음, 장이 많이 안 좋아서 예상대로 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힘드실 텐데 어쨌든 간에 뭐 많은 종목을 얘기할 거는 좀 사실은 없습니다. 많이 종목들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하락이 뭐 당장 뭐 내일까지 조정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또 가뭄 뒤에 새싹이 나듯이 가뭄 후에 단비가 내려 새싹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좀 그래도 좀 급등을 할 만한 그런 종목들 그동안 시세를 재료는 있는데 시세가 안 나왔던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코스피 차트에서 시황을 얘기해 드리면 저는 이제 어제 이게 음봉 3개라서 오늘 이제 만약에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쭉 올렸다면은 오늘 이제 거의 하락이 끝나는 건데 현재 4개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렇게 5개 조금 오늘보다 더 오늘 정도는 최소한 빠집니다. 그 정도 빠지는 이러한 음봉이 코스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또 이렇게 나와야 하냐면은 물론 좀 길이가 짧을 수도 있지만 요거가 월봉상에 여기를 항상 찍었습니다. 약간 하회했다가 올리기도 하고 요번에도 요만큼을 더 뺄 것 같아요. 내일. 그렇죠? 네. 그래서 월봉상 내일 이제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일봉상 양봉 5개가 만들어지고 월봉상 이제 120일선인가요, 이게? 120 월선 요거에 하단을 찍게 되죠. 네. 그래서 아마 거기 어디서 조금 더 깰 수도 있고요. 거기 어디서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혹시라도 주가가 뭐 여기 어디서 시작을 했는데 위로 못 가고 밑으로 흘렀을 때는 좀 길게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12월에 더 헬게이트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12월에 만약에 11월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비슷하게 끝난다면 상승을 12월에 못 한다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물론 이때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양봉으로 길게 빼올리면 다른데 이렇게 빼올릴 힘이 없다면 어, 12월에 이렇게 하방 빔이 쭉 나올 수도 있어요. 12월이 더 위험하다. 시황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내일 요번에 하락이 내일 어쨌든 빠지면은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처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2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서 짧게 조정을 줬죠. 네이처셀의 재료는 뭐 단순하죠. 그때부터 얘기했던 뭐 요 종목, 요 내용이죠. 여기요.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 치료제인 이제 조인트 스템. 이게 FDA로부터 RMAT 미국 식품의약처의 특별 지정을 받아 빠른 승인의 기회를 얻는 치료제로 지정받았다. 요거로 강세를 받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한 50% 정도 상승했고, 이 회사는 이제 10억 정도 적자를 내는 적자 회사입니다. 미래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되면서 계속 그거에 따른 이제 시총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조인트 스텝이라는 뭐 퇴행성 관절염 줄기 치료제랍니다. 이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처셀은 요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일동제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이제 일동제약, 비보전제약, 그 다음에 삼일제약 이렇게 세 종목으로 그동안 AI나 이런 거에서 조금 손해 보신 분, 저 역시도 이제 우리나라가 AI를 또 이렇게 뭐 한마디로 좀 못할 줄을 몰랐죠. 그래서 변방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손해 본 거를 정리하고 저는 일동제약으로 들어왔죠. 지금도 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일동제약도 들어와서. 어쨌든 뭐 저는 그래서
본전을 좀 본전을 찾든 뭐 좀 회복을 하시라고 안전하면서 재료가 가까운 종목들을 오늘 같은 경우 일동제약은 빠지긴 했어도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예, 요 종목들에 들어가시라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10월 달부터 거의 9월 말부터인데요. 자, 일동제약은 이렇게 5일선을 찍는 대롱이, 양봉 대롱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뭐 짧은 뭐 상승이 나오든 긴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한 달이 남든 보름이 남든 다음 주부터는 좀 기대 심리로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이 돼요. 기대 심리가 다음 주부터는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일동제약 요래서 이제 이런 하락장에 이제 버티면서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일동제약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보전제약, 비마약성 진통제. 요게 이제 얘도 신약으로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주봉상, 요번 주에 왜 7만 원을 찍을 수 있냐면 주봉이 요런 모양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7천 원까지 상승 여력이 보인다. 그래서 7천 원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도 역시 기대 심리로 4,000원대부터 계속 올라가서 지금 가고 있고 요번 주에는 7,000원대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다음 주나 뭐 하여튼 다음번 금요일 방송에 또 한번 상황을 지켜보죠. 예, 그래서 비보전 제약도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빠지면서 그렇게 지킨 거죠. 그죠? 얘는 4,000원대부터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상승해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기대 심리로 우선 더 좀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이 나오는 거는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비버전 제약 내일이든 모레든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할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일 제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요 21선을 찍으면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월봉을 보시면 월봉은 조정이 끝났어요. 그죠? 딱 5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딱 요거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죠? 그래서 이제 올려도 돼요. 하지만 요번 주말에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는 100% 올린다는 거. 다음 주에는 100%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조만간 어쨌든 여기까지 떨어지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계속 여기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 한 뭐 2, 3% 정도 떨어지면은 적극 매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12,000원 후반이 온다. 그러면 막 풀배팅 해도 돼요. 그러면 뭐 다음 주부터는 조금 상승을 하겠죠. 얘는 뭐냐? 이제 CDMO 위탁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 계약권이 많고 또 12월에 베트남 공장 완공 때문에 이제 그 더 CDMO 매출이 더 일어날 것이다. 3일제약은 그러한 실적에 의해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2차 상승을 하는데 좀 전에 봤던 네이터셀처럼 그렇게 완만하게 가질 못하고 주봉상 이렇게 완전히 이 조정을 시원하게 준 거죠. 그죠? 조정을 시원하게 주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3일 제약 바닥이 보인다. 변곡점이 다가온다. 네, 잘 판단해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SY 스틸텍 이게 주우님이 어제 물어본 거죠. 제가 어제 물어본 것 중에 SY 스틸텍하고 제노포커스가 오늘 차트가 좋았어요. 특히 SY 스틸은 이게 재건주인데 사실은 빠질 자리, 오늘 빠져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를 찍고 올렸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래갖고 오늘 올림으로써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더 뛰면은, 뭐 지금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들에서 던져야죠. 그죠? 이런 구간에서 던져야죠. 이런 구간에서 던지는 게 맞죠, 여기서. 그래서 SY 스틸도 이제 좀 상승하면은 매도를 쳐야 되지 않나.
물론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지금 사실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 주식이. 여기서부터. 그죠? 그래서 뭐, 한 7,000원대 넘어가고 그러면 좀 매도를 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SY 틸텍 물려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상승으로 뭐 물린 게 복구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잘 관리하셔서. 근데 이제 지수가 좋아지면 얘는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조정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지수가 만약에 대로 좋아지면 얘가 조정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하시면서 길게 가져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단기적인 전략으로 어쨌든 간에 슈팅이 나오거나 이럴 때 매도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재건주가 생각보다 실익은 없다. 그렇지만 테마로 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Yes, I still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노포커스가 있습니다. 제노포커스는 이제 효소 전문 회사인데, 얘네가 뭐 TSMC에도 납품하고, 최근에는 그 HLB에서 진양곤 회장이죠. HLB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에도 효소가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점상이 나왔다가 이거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밀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죠. 네, 그래서 한번 재차 상승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너포커스 차트가 좀 뭐 돌리면 또 다시 급등할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물어보셨는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안 빠지고 5일선을 지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너포커스 어제 물어보신 것 중에 Y 스틸텍 주우님이 물어본 거고 제너포커스가 차트가 괜찮습니다. 오늘 장이 지났는데도 이 어려운 장에 플러스를 내거나 지지를 했어요. 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자사주 5천억, 500억을 매수한다는 그런 회사죠. 14,000원에. 얘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리죠. 내리면서 어쨌든 간에 이 갭이 좀 크잖아요. 이 갭. 이 갭을 메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데서 매수하면은 좀 상승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갭을 한번 메우고 가려는 것 같아요. 네, 메우고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랜디언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자사주를 500억씩이나 매수해서 유통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향후 주가가 상승하는데 탄력적이죠. 네,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사실은. 그랜디언트도 오늘 빠지지 않으면서 거의 지금 뭐 장내 매수를 하겠죠. 그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레디언트였습니다. 제가 뭐 좀 이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거는 어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물론 저도 처음엔 좀 우주항공 사업을 해서 SVGM처럼 또 다시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장이 이제 합병 뭔가 상장사도 인수하고 합병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얘네가 아직까지는 뭐 그 뭐야 미국의 A사로부터 벤더 코드 같은 거를 따지도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 딸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특수화품을 뭐 납품하겠다. 그래서 뭐 한국과 미국에 공장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지금 그 우주 항공 회사로 만드는 비상장 회사가 약간은 좀 뭔가 이 공장을 갖고 SVGM처럼 뭐 특수 가공을 해서 뭐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뭔가 그런 독창적인 기술이 있는 것보다는 이 사장이 인맥을 이용해서 뭐 그냥 거의 뛰어다가 파는 식이죠. 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도매 스타일로 어디서 뭐 특수금으로 만든 뭐 부품을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조금 그 신빙성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죠? 그
아직 그 벤더 코드도 아직 안 나왔고 또 그거를 뭐 공장 같은 데서 공장이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도매 상태로 뭐 어디서 떼와서 이렇게 납품을 미국 쪽에 하겠다는 건데 그런 영업 형태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 같기도 하고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 이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 스피어 코리아가 조금은 아직까지 그 뭔가 사람들한테 확신을 못 주죠.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정리를 바로 했죠. 바로 하고 이제 일동제약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뭐야 이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 스피어 코리아가 얼마나 정말 좋은 회사인지 그런 게 검증이 되고 기술력이 뭐 뭔가 독창적인 독특한 나름대로의 그런 기술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만약에 합병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회 상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조금 스피어 코리아 자체가 조금 회사가 약간 애매해요. 예, 그렇죠? 종업원 뭐 4명에 5명인가 4명으로 시작해갖고 뭐 2022년에 만들었다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죠. 예, 그래서 조금은 의심스럽다. 예, 그래서 뭐 라이프 시멘틱스는 매수 제가 잘못 봤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커뮤니티에 매수하지 마시라고 그랬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정처 없이 모든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더 뭔가 좀 힘들겠죠. 그죠? 힘들수록 뭔가 그 자신이 감내할 수 없는 금액을 만약에 투자하고 있다면 과감히 금액을 줄이셔야 돼요. 예, 약간의 손절을 했더라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1년 미만으로 했는데, 1년 미만으로 했는데, 금액이 10억을 뭐 쐈다는 거죠. 한 종목이나 뭐 여러 종목에. 그럼 이게, 이 사람이 1년 미만에서, 한마디로 축구 선수로 얘기하면 아직도 아마추어 티가 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프리미어 리그를 뛰겠다고 유니폼을 입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주식 투자에 돈을 넣고 주식을 사는 거는 뭐 축구 뭐 7부 리그나 뭐 6부, 5부, 뭐 3부 리그 이런 데 나가서 뛰는 게 아니라 메이저 리그로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게임에 들어선 거라고. 삼성전자를 사든 뭘 사든. 그래서 뭐 1년 미만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막 10억이나 이런 큰 돈들을 계속 뭐 물타기를 하고 수꼬라 받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잠 못 자요. 이러면 잠 못 자고 돈 벌 확률도 낮아지고 멘탈이 나가요. 멘탈이 간단하게. 적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돈만큼 놓아야죠. 그래서 1년 미만인 분들은 어쨌든 뭐 1,000만 원 밑으로 하셔야 돼요. 최소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 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뭐 1,000만 원 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 단타도 쳐보고 아니면 좀 장기로도 가져가 뭐 한 몇 달 가져가 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작은 돈을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큰 돈이 있고 주식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멘탈이 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저 같은 사람도 멘탈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그죠? 돈이 막 꼬라박고 오르는데 멘탈이 어떻게 안 나가요. 그죠? 그래서 우선 금액을 좀 줄이시고 종목도 줄이셔야 돼요. 종목이 많으면 뭐 수익 난 거 팔아서 수익 안 난 거 사서 뭐 나중에 또 팔고 뭐 이런 식의 뭐 머리를 굴리시는데 그게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 우선 주식 투자라는 건 관리가 돼야 된다. 자신의 손아귀에서. 근데 관리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적어도 뭐 한 5년 아니면 10년 이상 되는 분들만 조금 금액을 키워서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액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다 정리하시고 한 6개월 정도 그냥 모의 투자를 하십시오. 모의 투자. 자기가 샀다 이렇게 하고 막 어디 노트에 적어놓고 나중에 언제 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런 식으로 모의 투자 연습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모의 투자 연습을 하라는 거는 축구를 7불이거든 3불이거든 이렇게 점층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돈이 직접 뭐 많이 들어가는 뭐 어쨌든 돈이 들어가고 그런 전쟁터죠 주식시장이 지금 빠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예, 이런 데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실력도 없는데 유니폼만 프리미어리그 유니폼만 입고 혼자서 우왕좌왕 하시면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 없어요 예. 자기가 아무리 애달프게 얘기하건 뭘 어떠건 아무도 자신을 그래서 제가 본인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후원 하나 먹자고 그분의 모든 거를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느 정도밖에 뭐 나름대로 참고하는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실력을 키워서 본인이 매도하고 매수한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그럴 때 금액을 키우십시오. 본인도 못 믿으면서 막 저한테 뭔가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본인도 못 믿으면 저도 못 믿는 겁니다. 전 그걸 알아요. 믿는 척 하는 거를 안다고요. 제발 서로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막 친밀하게 카톡이나 이런 것도 안 하는 이유가 가스라이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러다 보면 가스라이팅해서 자꾸 뭐 수업이다 뭐다 해서 돈을 빨아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괜히 그 뭐야 기분도 나빠지죠. 주식해서 잃었는데 뭐 가르쳐 줬는데 뭐 잘 되지도 않는데 돈만 빨아먹었다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낫죠. 그런데 이제 저도 가스라이팅을 안 하듯이 여러분도 저를 뭐 가스라이팅 하려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뭐 저는 뭐 새 종목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 달까지 적어도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수익이 최소한 뭐 50% 이상 뭐 날 때까지 최소한 날 때까지는 뭐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웠을 텐데 오늘 같은 날은 뭐 가볍게 맥주나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시면서 뭐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음악을 좀 들으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던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달래십시오. 내일 역시도 뭐 그렇게 안 떨어진다고 보장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내일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주식이 마냥 떨어질 것 같지만 내일 코스피가 옛날에 지지하던 그 지지 가격 61선, 121선인가요? 하여튼 그 가격의 지지선이 내일 저기 그 턴을 찍으면 아마 당분간은 조금 횡보나 뭐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나중에 커피 한 잔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